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수리논술 총정리 6번째로 의치한약수의 수리논술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올해는 특히나도 우리 수험생들이 의예과 모집 정원의 확대로 많은 관심들이 있었는데요. 논술 전형에서도 가천대 의예과 논술을 신설했고 나머지는 모집 인원이 조금씩 늘어난 모집 단위가 있었습니다. 의학계열은 총 16개의 대학에서 선발하는데요. 의예과가 가톨릭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대미래, 인하대, 중앙대, 가천대가 갑자기 신설해서 10개 대학이 논술 전형으로 학생을 뽑고요. 치의에는 연대, 경북대, 경희대, 한의에는 경희대, 부산대, 수의에는 경북대, 건국대가 선발을 하고요. 약학도 이번에 숙명여대와 아주대가 신설되어서 총 11개 대학에서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이 의학계열 논술도 수능 최저와 논술 시험 그리고 교과 성적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데요. 그것들을 분류해 봤는데 논술의 반영 비율에 따라서 세로변에 오른쪽은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로변에 표시를 해봤는데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연대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수능 최저가 의학계열에 맞게 꽤 센 조건으로 놓여 있는데요. 교과를 보지 않고 논술로만 선발하는 대학교가 경희대 의치한약, 건국대, 성균관대, 연대미래, 이화여대, 고대 세종, 가천대 의예과가 있고요. 논술이 90%, 80%, 70%의 반영 비율로 대학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요. 논술 전형은 의치한약수나 일반 자연계열이나 다 공이 내신의 반영 비율이 극히 적습니다. 논술 전형에서 내신의 반영 비율, 교과를 내신이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내신의 반영 비율과 상관없이 대체로 논술 합격자의 내신 평점은 2.0에서 3.0 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 사이면 유리도 분리도 하지 않고 4등급, 5등급으로 평균 등급이 내려가면 이제부터는 조금씩 불리하다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면 되겠고요.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 중에서 중앙대하고 동국대는 출결을 반영하는데요. 출결의 반영 비율과 영향력이 내신의 반영 비율과 영향력보다 훨씬 큰 대학교가 중앙대, 동국대입니다. 이제 수능 체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수능 체제를 어떤 과목으로 충족하느냐와 상관없이 수능 4과목을 전부 다 응시해야 되는 대학들을 정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 이걸 모두 응시를 해야 되는 대학들이 지금 아래 놓인 대학교예요. 건국대는 수학 탐구는 아무거나 봐도 되지만 응시를 해야 되고 성균관대 의예도 마찬가지고 성균관대 약학은 탐구를 2과목을 응시해야 되지만 제2외국어 또는 한문을 탐구 1과목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가톨릭대 의예는 수학은 미적 또는 기하, 과학은 서로 다른 2과목을 응시해야 된다. 가톨릭대 약학은 과학을 1과목만 응시하면 됩니다. 경북대 의치수는 미적 또는 기하, 과학 2과목 필수 응시고 부산대 의예 약학 한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세종도 다 마찬가지고 연대미래 의예과는 과학을 서로 다른 2과목을 응시해야 된다라는 4과목 필수 응시에 관한 조건이 있고요. 4번은 수능 최저 과목을 선택할 때 수학은 미적 또는 기하, 탐구는 과학을 응시해야 되는 대학교들을 분류해 봤는데 여기 있는 오른쪽 대학들은 수학 아무거나 확통도 되고 과탐, 사탐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거고 왼쪽의 대학들은 수학은 미적 또는 기하, 과학 2과목으로 최저를 맞춰야 되는 대학들이고요. 가톨릭대 약학은 과학을 1과목만 응시하면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요. 의예, 치의에, 한의에, 수의에까지는 3합4 정도가 가장 평균치 정도 되고요. 실제로 그 대학교의 의치한약수의 계열을 정시로 입학하는 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최저가 설정이 돼 있고 약학은 대부분 3합5 정도의 수준에 의치한 수준보다는 한 단계 정도 아래 느낌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예과부터 쭉 말씀드리자면 가톨릭대 의예는 3합4의 과학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면서 절사합니다. 과학 2과목 평균이 1.5면 1로 반영하겠다, 학생들에게 조금 유리하게 해주겠다라는 뜻이고요. 경북대 의예는 국수형 중에 2개, 과학을 포함해서 3합4고 그러니까 과학은 무조건 반영하겠다는 뜻이죠. 과학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면서 반올림하겠다는 건
과학 두 과목의 평균이 1.5면 2로 하겠다는 거니까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경희대 의예는 삼합사의 탐구 두 과목의 평균을 반영하고요. 한국사 5등급 이내. 부산대는 의예, 약학, 한예가 모두 다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고교 과정을 전부 다 마친 학생만 응시 자격이 있고요. 삼합사의 과학 두 과목의 평균에 절사를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반영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성균관대 의예는 국수, 영, 탐의 탐구는 두 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면서 삼합사, 아주대 의학부는 국수, 영탐의 탐구는 두 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면서 사합육, 연대미래 의예는 국어, 수학, 과학 두 과목을 별도 과목으로 취급해서 3개 각 1등급에 영어 2에 한국사 4등급 이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네요. 인하대도 마찬가지 국수, 영탐의 탐구 반영 시에 두 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면서 3개 각 1등급에 탐구도 마찬가지로 반올림을 하니까 1.5면 2등급으로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중앙대 의학은 사합오의 과학 두 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면서 한국사 4등급이 되고 영어 1, 2등급은 1등급으로 간주를 하겠다라는 뜻이죠. 수능 체제를 반영할 때 사합5, 사합6 조건이 가장 센 조건에 해당됩니다. 가천대 의예과는 국수, 영, 과학 두 과목 중에서 3개 각 1등급이고 과학 두 과목의 평균에 소수점 절사를 하니까 수험생에 유리하게 하겠다라는 뜻이죠. 다음 수의회 치의 한예는 건국대는 삼합사의 탐구 반영식 상위 한 과목 한국사 5등급 이내, 경북대 치의 수의회는 삼합4냐 삼합5냐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경희대 치의 한예는 삼합사의 탐구 두 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면서 한국사 5등급 이내, 부산대 한예는 삼합사의 과학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고 수학은 꼭 포함해야 되면서 미적 또는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약학과는요, 가톨릭대 약학은 과학을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는 특징의 삼합5고요. 경희대는 일반 의치 한과 똑같습니다. 동국대 약학은 삼합사의 탐구 반영 시 상위 한 과목, 수학 또는 과학을 1개 이상 포함해야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성균관대 약학은 삼합5에 탐구를 반영할 때 탐구를 떼어서 한 과목인 것처럼 반영한다는 수험생 편의가 있고, 중앙대 약학도 사합오의 탐구 반영식 상위 한 과목이고 영어 1, 2는 1등급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이렇게 약학은 대체로 삼합4, 삼합5 정도의 조건들이 반반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과 반영 방법은요. 의치한약수 계열도 마찬가지로 일반 자연계열처럼 교과는 거의 중요치 않습니다. 내신이 2등급, 3등급 정도라면 유리도 분리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크게 교과 때문에 어느 대학을 지원해, 지원 못해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고, 일단 논술 100%인 대학교가 연대, 성균, 경희, 이화여대, 건국대, 연대미래, 고대, 세종, 가천대의 의치한약수 계열들은 전부 다 모집하는 단위들은 내신을 보지 않고요. 출결을 반영하는 대학은 중앙대, 동국대가 있고요. 미인정 결석만 반영하면서 이 대학들은 결석을 많이 하면 내신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결석이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은 지원하기가 힘들 정도 수준이에요. 아래에 있는 각 대학의 모든 수치들을 여러분이 예민하게 반응하실 건 없고요. 내신 평점이 2.5 정도 내외면 그냥 요건 빼고 내신 반영 비율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요소들로 여러분이 대학을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한두 개만 읽어드리자면, 중앙대는 내신 반영할 때 내신이 20%, 출결이 10%죠. 실제로 어떻게 반영을 하냐면 국수영과 중에 상위 5과목을 학년 학기 구분 없이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녀석의 5과목의 등급을 점수화해서 평균을 내는 거고요. 비교 내신이란 말은 2023년 2월 이전 졸업한 학생들은 그나마 이런 내신도 따지지 않고 논술 점수를 내신 점수로 환산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 점수가 좋으면 내신도 좋고 합격하는 거고, 논술 점수가 나쁘면 내신도 나쁜 거로 평가받고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대동소이한데요. 여기 상위 몇 과목을 뽑는다 이런 거는 특정 기간에 자기가 잘한 과목이 있는 학생들이 유리하고, 전 과목을 보는 이런 대학교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점수를, 내신 등급을 나는 몇 점대야 라고 기억하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진로 선택 과목도 상위 3과목 정도를 반영하는 게 가장 많아요. 이 진로 선택 과목들은 성취도 A, B, C를 일반 과목처럼 등급으로 바꿔서 점수화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쓰여져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2등급 중반 정도의 합격선이 있으니까 이것과 여러분의 점수가 어느 정도 불리한지를 보고 지원 여부를 따지면 좋겠는데 6등급, 7등급으로 넘어가면 상당히 치명적으로 불리하긴 한데 한 4등급 정도라면 살짝 불리, 5등급 정도라면 조금 더 불리, 요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 정도 수준으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제 대학별로 논술 시험 범위를 보실 건데 올해는 각 대학별로 시험 범위가 조금씩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술 준비를 할 때부터 나는 어느 대학의 논술 준비를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전범위로 준비를 해뒀다가 여러분의 점수 상황에 맞춰서 실제로 9월에 대학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논술 출제 범위부터 정리하면 전범위인 대학이 연세대, 중앙대,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 고대, 세종이 있고요. 진짜 출제되는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기하나 확통을 거의 잘 내지 않는 대학이고 건대도 기하를 거의 안 내고요. 동국대는 좀 불규칙한 경향이 있고 고대 세종은 재작년까지는 전범위로 고르게 출제를 했다가 작년에는 확통 위주의 의학논술 느낌으로 많이 돌아선 대학교예요. 자, 두 번째는 전범위에다가 물화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과학논술을 봐야 되는 대학교가 경희대가 있고요. 카톨릭대 의예약학은 기하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합니다. 부산대 의예약학 한의학은 확통을 빼고 미적분 기하에서 출제를 하는데 전범위지만 미적분 기하에서 고르고 거의 강하게 출제를 하고요. 특히 작년, 재작년은 기하를 상당히 세게 거의 논술대학 중에서는 가장 세고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연대미래의예는 확통을 뺀 나머지에서 출제를 하면서 물화생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 의학 계열에서는 과학 논술을 낸다면 2과목까지 출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적분까지 보는 대학인데요. 경북대 의예치의의 수의에는 의학논술을 추가해서 봅니다. 생명과학과 통합과학에서 의학논술 한 문제가 있고 아주대 의예는 생명논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논술의 시험 범위가 적은 대학교들이 인하대, 가천대 의예, 숙명여대, 아주대 약학이 있는데 여기는 미적분까지만 평이한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하고요. 성균관대 의예약학은 수학, 수학원, 수학2까지만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어떻게 출제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류를 해본 편인데요. 이런 실제 출제 경향이 올해도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거의 경향은 과거의 경향으로 참고만 하실 뿐 올해는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하나 정도만 제가 이 표를 읽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자면 연대치의의 약학은 미적분 확통 기하에서 출제를 했는데 이 5라는 숫자 하나는 난도를 뜻하고요. 숫자가 2개 있는 건 2문제 정도를 출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확통은 4문제, 미적 2문제, 기하 2문제를 냈고 전체적으로는 미적분에서 어려운 문제를 출제했다. 이렇게 이 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동국대 약학은 미적과 기하를 출제했고요. 기하는 쉽게 4문제, 미적은 그거보단 좀 더 어려운 5문제 수준으로 출제를 했다라는 뜻인데 동국대 약학은 매년 어느 과목을 출제할지는 몰라요. 올해도 미적 또는 기하를 출제한다라고 예상하면 안 된다는 거고 각 대학별 출제 범위 안에서 고르게 준비를 잘 해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3번에는요. 수리논술 난도와 유형을 분류했는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분류를 해봤는데 순수 논술과 수식 계산이 많이 있는 이런 대학들은 최상위, 상위, 중상위 이렇게 나눠서 이쪽은 어려운 난도를 나타낸 거고요. 이 위쪽은 논술의 유형을 나타냈는데요. 제시문 기반형이라고 하는 데를 보면 동국대 약학, 아주대 의예 약학은 제시문 기반형이니까 제시문이 길고 그 제시문을 이해하는 문제들을 출제하는 대학. 인하대 의예과는 그렇게까지 제시문 의존형은 아닌데요. 어쨌든 가끔씩 제시문을 길게 출제하고 그 제시문의 이해력을 묻는 그런 문제들을 보통 3번에 많이 출제하는 대학이고요.
추론형은 문제 속에 포함된 일반적인 자연수 n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묻거나 아니면 정답의 순서상을 지난하고 오래 찾아야 되는 수능의 경계선이나 경계 밖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출제하는 대학이고요. 순수 논술이나 수식계산형은 수학에 대한 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대학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상위가 부산대, 경북대가 있고 중상위에는 경희대, 중앙대, 건대, 연대미래, 이화여대가 있는데요. 이 매년 대학의 난도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이 출제를 해보고 나서 그럼 올해는 너무 어렵게 냈구나, 내년엔 좀 쉽게 내야지, 올해는 너무 쉽게 냈구나, 좀 난도를 올려야지 이러면서 난도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논술의 유형도 작년 같은 경우엔 고대 세종이 굉장히 파격적인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올해 고대 세종이 또 어떻게 출제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자신의 강점과 대학의 논술 유형을 섞어서 연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별로 논술고사의 간단한 특징을 요약해 봤는데요. 이거 역시 다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실까봐 한두 개만 골라서 읽어드리고 설명드릴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고 이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하겠어요. 중앙대 의학학 계열은 120분의 시험을 보면서 4문제고요. 문제의 유형이 상당히 고정됐습니다. 1번에는 확통, 2번에는 미적분, 4번은 기하 이렇게 거의 고정된 품목으로 출제를 하고 있고 가장 대비하기가 좋은 대학교가 중앙대 의학계열입니다. 건대 수의에는 100분의 시험시간, 독립된 4문제, 일반 자연계열하고 똑같은 문제로 출제를 하고요. 수학적으로 엄밀한 계산형 문제를 출제하면서 미적분을 잘하면 유리한 대학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짤막짤막하게 간단하게 적어놨고 각 대학별로 중요한 변경사항들이 있는데요. 사실 가톨릭대 의예가 논술의 반영 비율을 10% 올렸습니다. 요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논술의 반영 비율을 올렸구나, 논술이 더 중요해졌구나, 요 정도 생각을 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여기도 연대 하나만 읽고 마치기로 할게요. 연대 치의의 약학은 과학논술을 폐지했고 시험 시간을 90분으로 이제 변경했어요. 과학논술 안 보니까 수학의 영향력이 강해졌고 이번 연대 같은 경우에는 모의논술 시험을 통해서 출제 경향을 밝히고 있으니까 연대 모의논술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천대 의예과는 이번에 갑자기 신설을 하면서 미적분까지 출제하면서 시험 시간도 80분으로 가장 적은 대학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약수령처럼 쉬운 논술을 내지는 않을 게 분명한 대학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은 남겨놓고 간단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의학계열 논술은 최근에는 일반 자연계열의 상위권 대학의 논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다면 일반 자연계열의 상위권 대학과 의학계열은 같이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